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한국사 전체를 구분할 때 선사와 역사 시대로 구분하는 기억나죠? 네. 첫 시간에 한 제 1번 타자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와 역사로 나눴고, 선사는 별로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랬죠? 구석기 시대, 신석시대 이 두 가지만 선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역사 시대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부터 따라오세요 빨리. 청동기 시대로부터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최초 국가는 뭐라고요? 해봐. 최초 국가는 뭐라고?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무슨 문화에 바탕을 뒀다? 청동기 문화에.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고조선은 농경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죠? 네. 그죠?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언어로 표현되거든. 개념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적 정리를 잘 해두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바탕을 둔, 또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고조선이 성립됐다. 해보세요. 고조선은 다시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죠? 고조선은 맨 처음에 무슨 고조선? 단군조선. 그 다음 누구? 기자. 그 다음 또 누구? 위만조선. 그죠? 그 과정에서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건너오면서 무슨 문화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철기 문화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기억나세요? 네. 철기 문화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위만이 건너오면서 우리 수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건너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건너온다는 얘기야? 문화가 건너온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곧 뭐다? 문화다. 기억나죠? 자, 우리가 했던 아주 중요한 태제들이 있어요. 명제들이 있어요.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기억나시죠? 문화란 또 뭐다? 문화란 뭐다? 사람이 곧 문화다. 그래야 합니다. 배터리가 있나요? 없어요. 배터리 없는 건데. 그래서 고조선 시대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위만 시대에 뭐가 들어온다? 철기 문화가 들어온다. 알겠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내가 수업하면서 다 얘기한 것들이야. 어디에 내린 눈이? 어디에 내린 눈이? 몰라요? 어제 내린 눈이 오늘을 적신다. 오, 되게 리액션이 좋다. 다시. 어제 내린 눈이 뭐라고? 오늘을 적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가 오늘을 규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에요. 어제 내린 눈이 오늘을 적신다. 지금 고3 성적은 고1, 2 중학교 때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맞아 틀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일 올 크리스마스 때쯤 아니면 내년 1월쯤 내 위치는 언제가 정해져? 올 1년 내내 아니면 지금의 노력이. 그래서 지금의 노력이 되게 중요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예요. 인간이란. 그래서 인간이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되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나이가 많아요. 실제로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나한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았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회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어. 정해진 농경사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농경사회였다고? 언제까지 농경사회였어요? 1970년대까지 전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동네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도 다 농사 짓고 있었어요. 서울 근처도. 알겠죠? 압구정도 거기 배밭이었어요. 알겠죠? 압구정이 배밭이었어. 그리고 뭐 마포 이쪽 건너오면 전부 다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알겠어요? 이런 정도로 말이야. 이런 정도로 그 농업 중심으로 사죠. 농사를 지을 때는 어때요? 너무나 1년 생활이 뻔합니다. 자, 오늘이 뭐야? 우수요, 우수.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싹이 터서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농부들이 뭐 해야 돼?
씨 뿌려야지, 올해 뿌릴 씨앗들 준비해야지, 겨우 내내 말려둔 옥수수 이런 것들 다 이제 준비해서 갈무리하고 뿌릴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젊은 애들이 잘하겠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잘하겠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59년 살았다? 또는 60년 살았다 하면 봄을 60번 맞이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연히 농경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인이고 지식인이고 그래서 우대받아요. 근데 지금 뭐냐? 그런 것들이 이미 무너져버렸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18세기에 무너졌죠. 그래 안 그래? 18세기. 서양은 18세기 후반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 그때부터 이제 기술 좋은 놈, 힘 많이 쓰는 놈, 기계 잘 다루는 놈,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발견하는 놈, 발명하는 놈, 공장을 운영하는 놈, 코드를 할지, 알겠어요? 또는 뭐 록펠을 할지,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번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농업 땅만 파고 있던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별로 취급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그보다 더 한 3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21세기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가 됐어요. 지금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부닥다려가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똥칠 막대기 취급받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너무나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그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폰 3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얼리 어댑터를 좀 제일 먼저 산 셈이에요. 저거. 그래서 이제 나이든 나보다 위에 형님들한테 나올 때 만지지 못해. 저 잘못 만지면 터질 줄 알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두려웁니다. 노인들은. 그런데 어린애들 4살짜리한테 그 우리 손잡벌들한테 갖다 줬더니 바로 가지고 놀아. 한 명 가지고. 그러니까 저것은 감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 안 그래요? 지식이 많다고.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은 뭐냐면 사용 설명서 다 읽어봐야 되고 하나씩 다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린아이들 어때요? 딱 손에 만져보고 늘어나네? 계속 늘려. 넘어가네? 계속 넘겨. 눌러보고 계속 바로바로 파악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발달된 이 사회에 늙은이들은 적응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변화된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느냐는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다시 그래서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요. 시간은 막 불가역적으로 흘러가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럴 때 불가역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린 이 비가 내일을 적시고 어제 내린 눈이 오늘을 적시듯이 지금 이 순간 잘해야 됩니다. 자꾸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이 순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0대를 결정할 거야. 10대가 20대를 결정해요. 20대가 30대를 결정하고 30대가 40대를 결정해요. 응팔, 응사, 응치를 내가 다 봤거든. 일부러 다 봤어. 재미있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찍는 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선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 그걸 회상하면서 여러 개가 중첩되면서 여러 사실들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서로 다시 또 회상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 기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아하 어제 내린 눈이 오늘을 적시는구나. 그래 안 그래? 어제 내린 눈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흥미지로 본다면 제가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거지만 그 결혼의 뿌리가 그 사랑의 씨앗들이 언제 뿌려졌는지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에 얽혀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변화되어 와서 결국 얘랑 결혼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미국 영화 포레스트 검프처럼 우리 역사를 한번 94년, 97년, 88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민증 찍고 왔어요. 민증? 이거 축하해. 그래서 지금 다시 갑니다. 다시 자, 출발하겠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을 잘하세요. 알겠죠? 지금 이 순간을 잘해야 이런 것들이 적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눈이 내려서 쌓이듯이 내일을 적시는 눈이 돼서 쌓이듯이 지금 이 순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보니까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에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제일 부족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지식은 진짜 많은데 실천을 못합니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동기들이나 동창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나한테 카톡으로 좋은 글 보내주는 새끼들. 아, 나 짜증나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요. 뭐 어디서 읽어봤냐, 뭐 누가 얘기한 소리다, 뭐 이런 것들 보내주는데 정말 짜증나요. 너나 잘해라 새끼야. 왜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그런 거 보내냐. 알겠죠? 괜찮아. 봐도 상관없어. 봐도 상관없어. 보라고 하는 거야. 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 정보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알죠?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워야 된다?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는다라고 합시다.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책을 많이 읽거나 영어 책을 많이 읽거나 해서 단어와 문장력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이 더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뭘 했든 간에 하루에 뭐 영어로 된 원서를 뭐 5페이지씩 읽겠다. 이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하더라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식 정보 시대의 중요한 것은 누가 실천력을 가지고 행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고 그 다이어리대로 행동에 옮기는지 안 하는지 자기를 체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농경사였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는 나이 많다는 게 별반 우세할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먼저 알았던 지식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잘 가르쳤냐 그런 문제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장점은 대리석 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쥐어주면서 요거 잘 깎아봐라. 이 속에서 비너스상이나 다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을 다 갉아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게 바로 다이시야. 이게 바로 비너스 모습이야.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전략해주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은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쯤 다 까마득히 멀리 기억의 강 저편으로 보내버릴 수도 모를 한국사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거야. 알겠죠? 네. 정리하겠어요. 다시 따라오세요. 집중하세요. 다시 합니다. 고조선을 했고 그래서 당군조선, 이만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시대의 철기 문화가 대양으로 넘어왔다라고 했죠. 고조선이 망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연대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고조선이 망한 게 몇 년이라고? 기원전 108년.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같이 해봐. 누구한테 망했다고? 한무제한테. 그래서 한사군이 세워졌다. 기억나세요? 네. 한사군이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다. 맨 처음에 뭐? 부역, 또 뭐? 고구려와 비슷한 같은 족속들이 세운 나라 뭐가 있다고? 옥저와 동해. 머릿속에 위치가 기억납니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해보세요. 머릿속에 부역 잡혀요? 송항유역 말로 할 때 고구려 더 왼쪽으로 내려와서 그죠? 그리고 동해와 옥저. 옥저는 항평야 일대. 동해는 우리 지도 허리 부분 쏙 들어간 부분 기억나시죠? 그 남쪽 한강 이남에 마한, 진안, 변안이 세워졌다. 다 특징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규리짱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어? 철! 이런 거 안 스쳐 지나가니? 철, 저수지 스쳐 지나가 안 스쳐가? 저수지 이름 불러줘? 저수지 스쳐 지나가 안 스쳐 지나가죠? 변홍사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부된 상태야. 공부된 상태. 알겠어요? 그래서 마한, 진안, 변안, 사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 사만,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초기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런 나라들에서 나올 게 이미 뻔해요. 나올 게 이미 뻔한 내용들이 0.1초 사이에 자기 머릿속에서 쫙 정리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야 공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이, 연맹왕국 시대에 있던 나라들이 점차 중앙집권화의 과정을 거친다. 됐죠? 중앙집권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앙집권화의 과정을 거친 나라가
고대국가입니다. 해봐. 맨 먼저 누구? 고구려. 그 다음 또 누구? 백제. 그리고 신라. 그 중에 가장 먼저 체제를 정비한 나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제. 어느 왕 때? 백제 어느 왕 때?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죽을래? 진국이라는 소리. 3세기 백제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체제를 정비. 그죠? 그래서 4세기 근초광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백제가. 왜 이렇게 백제가 삼국 가운데 가장 빨랐냐 발전이 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예, 이주민이 세운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체제 안에서 갈등이 심했다. 그죠? 안에 있던 사람하고 고구려에서 내려온 두 왕자하고 이렇게 서로 질이 다른,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뭉치니까 어때요?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중국에 뭐 법률을 갖다 쓰자. 이렇게 율령을 먼저 받아 쓰고, 또 새로운 사상 뭐예요? 불교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죠. 관등을 정비, 이렇게 체제 정비를 빨리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고구려는 몇 세기의 체제 정비? 4세기. 4세기. 어느 왕 때? 얘들아, 어느 왕 때? 소수임 왕 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무슨 왕 때? 소수임 왕 때. 체제 정비가 끝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누구예요? 4세기 말 5세기 광개토왕, 5세기 장수왕, 그 아들 누구라고? 문자명왕.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약 5세기 130여 년 동안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렸다. 그죠? 그 다음에 뒤늦게 출발한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 고대국가로 출발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의 끈을 놓지 말고 따라와야 돼요. 지금 따라오세요. 몇 명? 6명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어. 죽을래? 따라오세요. 이거 보세요. 6세기 내무랑 때 그러면 그러니까 4세기 내무랑 때 그러면 이미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고 있을 때죠. 네. 그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신라는 고대국가로 출발. 왕위가 세습됐습니다. 김씨에게.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신라 언제라고요? 4세기 내무랑 때. 자, 4세기 내무랑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법흥왕 때 체제를 정비. 됐어요? 네. 해보세요. 6세기 법흥왕과 비슷한 고구려의 왕은 소수림왕이겠죠. 그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소수림왕이죠. 이렇게 비슷한 체제를 정비하면 6세기 진흥왕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뭐가 온다고? 전성기가 오더라. 진흥왕이 있을 때 백제의 왕은 누구였어요? 성왕이죠. 그래서 그 성왕을 배신 때리고 진흥왕이 어디를 차지했다고? 한강역을 차지하더라. 그래 안 그래? 이래서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고립되던 신라는 중국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한강역을 차지함으로써. 됐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함께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쭉 따라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진흥왕 이후 중국의 판도가 많이 변합니다. 중국의 판도가 589년 위진 남북조를 끝낸 누구예요? 어느 나라가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다고? 수나라. 그죠? 수문제. 그리고 그 아들 수양제. 이 수나라 놈들이 고구려를 쳐들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워서 무슨 대첩? 살수대첩. 누구예요? 을지문들. 됐죠?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격퇴하고 몇 세기에 오르니까? 6세기입니다. 6세기. 그죠? 네. 그 다음에 7세기 당나라가 또 쳐들어왔는데 7세기 612년 살수대첩이죠. 7세기. 그 다음에 7세기 645년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연개소문이 먼저 천리장성을 쌓았었어요. 그리고 정작 당나라 태종이 직접 와서 싸우다가 안성 싸움에서 패퇴하고 도망갔다. 됐어요? 안성 싸움 몇 년이라고? 645년. 몇 세기? 7세기 중에. 됐어요? 이렇게 수당의 쓰나미와 같은 공격을 막아낸 고구려는 한반도 사람들을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했다. 한반도 사람을 지켜냈으니까 한반도 뭘 지킨 거예요? 문화를 지켜낸. 우리 문화를 지켜낸. 고구려는 뭐라고요? 그래서 고구려를 뭐라고 그래? 민족 문화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만약 그 시절에 6세기, 7세기 고구려라는 강대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중국과 나라가 합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도 없어지고 마치 거란족이, 말갈족이, 여진족이 이런 놈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짱깨들이 다 돼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아마 우리도 그 짱깨 일부가 돼가지고 알겠어요? 그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우리 역사를 배울 기회마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는 고구려라는 강대국이 중국과 맞짱 떠서 그 중국을 막아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중국과 구별되는 민족과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구려를 열광하고 고구려에 환호하고 고구려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구려 역사를 중놈들이 지금 먹으려고 한 게 동북공정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나 이제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 고구려가 점점 약해지죠. 거듭된 전쟁으로 고구려는 약화되고 남쪽에 있던 백제와 북쪽에 있던 고구려가 손을 잡고 신라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역을 먹었죠. 또 고구려 땅 한경도까지 쳐들어갔죠. 그 증거가 바로 뭐야? 진흥왕이 세운 마운령비, 머릿속에 그려져요? 황초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그리고 창량비. 그죠? 진흥왕이 창량비를 세웠다는 것은 진흥왕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 얘기예요? 대가야를 복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잡혀요? 머릿속에 잡혀요? 잡혀요?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 위치를 보면 이렇게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창령비. 그죠? 알겠죠? 이렇게 진흥왕 순수비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치고, 그죠? 660년. 그 뒤 몇 년에 고구려가 망한다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다시 또 8년 뒤에 몇 년이에요? 676년에 어느 왕 때? 해봐, 어느 왕 때? 삼국통일 어느 왕 때요? 신라 문무왕 때. 문무왕 몇 년이에요? 16년. 616년에 삼국을 통일했다. 이 과정이 668년 고구려가 망한 뒤 이 8년 동안의 과정이 신라가 누구를 상대해서 싸운? 당나라를 상대해서 싸운 무슨 전쟁? 대당 전쟁이죠. 대당 전쟁 이름이 뭐뭐 있어요? 대당 전쟁 이름이 뭐뭐 있어요? 마전 적성 전투, 기볼포 싸움, 기억나세요? 매수성 전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당 전쟁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을 통일했어요. 자, 삼국 통일 이후에 우리 역사는 생각해봐.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혼자기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삼국 통일 이후에 남쪽에서는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 뭐가 있었다고? 발해가 있었다. 발해. 누가 고구려? 고구려 망했는데 금방 망했는데 고구려 또 살아나? 그 고구려 후예인 누가 생겨났어요? 발해가 생겨났죠. 고구려 후예인 발해가 북부를 자처하고 북부. 그래서 남쪽에 신라하고 통일신라죠. 북쪽에 발해하고 이렇게 남북국의 대치 상황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오늘날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더라. 정리되나? 정리되나? 그죠? 자, 그래서 발해의 역사 그러면 내용이 뭐뭐 있는지 쫙 지나가야 됩니다. 왜 발해가 고구려 계승자를 자처했느냐? 왜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로 보느냐? 알겠어요? 일본에 보낸 편지에 고려 국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자라고 자처했다. 그죠? 또 뭐 연꽃무늬 벽돌이랄지 돌사자상이랄지 또는 뭡니까? 등 있죠? 발해 석등 이런 것들을 보면 고구려 문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알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발해 사람들 스스로가 고구려 계승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발해를 버렸냐? 고려시대 사람 누가 버렸어요? 김부시가 요걸 버렸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누가 이걸 건져냈냐? 어? 우리 역사에서 버려진 발해 역사를 누가 다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18세기에 실학자 누가? 유득공이 건져냈다. 유득공에 의해서. 알겠죠? 유득공 또 이종휘 이런 사람들이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킨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유득공의 발해곡, 이종휘의 동사 이런 책들 속에서 야, 김부시가 발해를 무시하고 없애버렸는데 우리 역사에서 빼버렸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빼버렸지? 건국자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발해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민족이라고 자처했었는데 왜 발해사를 뺐을까 하면서 다시 끄집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실학자들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북국 발해와 남국 신라가 있었지만은 발해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거란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거란에게. 발해가 멸망한 데는 거란 침략설도 있지만은 화산 폭발설도 있다. 때마침 또 화산이 폭발한 그 시점에서 거란 놈들이 쳐들어가지고 결국 거란에게
허망하게 망하고 말았다. 알겠죠? 남쪽에 있던 신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발해입니다.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발해가 알겠어요? 여기서 구주 오소경 있을 때 5경 15부 62주라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던 그 발해가 허망하게 거란이라는 이 졸개들한테 망해버린 이유는 국력이 많이 쇠잔했다. 바로 화산 폭발 같은 그 농업이 완전히 농업이라 그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싸울 기력이 없었다. 그래서 발해가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추론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해사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발해사를 남의 나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 가서 파보기도 하고 재보기도 하고 이럴 텐데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애걸복걸이가 우리 한 번만 가서 보면 안 될까? 보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라고 공동으로 연구하든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러시아 땅까지 발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해의 면적이 넓었는지 알만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발해라는 나라에 대한 역사를 다 밝혀내지 못했어.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발해는. 알겠죠? 자, 어쨌든 발해가 망하고 남쪽의 신라도 결국은 이제 후삼국 시대로 가더라. 후삼국. 그래서 후삼국은 후백제가 몇 년이에요? 900년에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궁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그죠? 그리고 신라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더라. 901년 후고구려, 900년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전개되더라. 요걸 통일한 게 궁의 밑에 있던 누가 나와서 왕건이 나와서 자 이거 보세요. 왕건에 의해서 통일되는데 자 왕건이 918년 고려를 세우고 먼저 누가 항복했어요? 신라가 935년 신라가 먼저 항복. 이 순서를 좀 잘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후백제의 잔당 누가요? 신검의 주력 부대가 견훤의 아들이죠. 견훤의 큰아들이죠. 막내 아들 금강을 견훤이 지원했다가 자기 큰아들한테 잡혀가지고 큰아들이 김제 금산사 절에 가둬버렸잖아요. 그 절에 가뒀던 궁예를 그 견훤이 탈출해가지고 누구한테 가? 왕건 밑에 구하러 가가지고 왕건이 상부로 모시잖아. 그래서 왕건하고 함께 자기 아들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멸망시킨 게 936년 신검의 주력부대를 경상도 선산에서 격파. 이렇게 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연대가 언제라고? 936년이다. 고려 건국 몇 년? 918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몇 년? 936년. 그 과정에서 이 연대를 좀 잘 파악해 두실 것.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졸지 고려까지 왔습니다. 고려. 자, 고려 건국 918년부터 시작해서 고려 멸망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려 멸망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 건국이죠. 1392년이야. 이건 기본적인 연대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기본적인 연대이기 때문에. 자, 이거 반으로 적자. 반으로 적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1170년 무신난. 내가 그랬잖아. 그냥 무신난 하지 말고 앞에다 연대를 성처럼 김동준. 너도 김동준이잖아. 동준 하지 말고 김동준 이렇게. 무신난 하지 말고 뭐라고? 1170년 무신난 이렇게 하잔 말이야. 알았어요? 섹트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게 쉬워요. 알겠죠? 입에 그냥 담아버려. 입에 올려.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면은 실속이 쉬운데 되게 몸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가요. 몸이 기억하는 거. 너희들이 믿을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 20년 전에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것은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가르치는 방법을 또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야. 선생님 헤드 고개가 너무 들려지고 올라가는 각도가 어떻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로죠. 그 당시 그 사람 이름이 2%인데 2%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 몸에게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이 되게 좋다는 거야.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뭐 있어요.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계속하세요. 그것이 그 각도, 그 자세, 그 근육의 힘 이것을 몸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이 새끼 맨날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어드레스가 어떻고 헤드업이 어떻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고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기억하게 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몸으로 기억. 되게 몸은 오랫동안 기억해. 알았어요?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은 되게 기억이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침밥을 하러 내 머리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어머니 치마폭에서 나는 엄마가 살랑거리는 냄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엄마 냄새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각은 오래갑니다. 몸은 이렇게 기억이 되게 오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어때? 그냥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1170년 무신난 이렇게 한꺼번에 싸잡아서 입술이 기억하게. 알았어? 입술이 기억하게. 다시 합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1170년 뭐라고? 무신난. 그래서 이 절을 뭐라고요? 고려전기. 그 이유를 뭐라고? 고려후기로 나누더라. 됐죠? 다시 여러분 잘 봐요. 고려전기는 이 100여 년 동안을 고려 초기라고 하고 그 이후 100여 년 동안을 고려 중기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고려 초기, 고려 어느 시기까지? 성종 때까지죠. 고려 체제가 시스템이 정비될 때 성종 때 누가 있었길래 해봐. 이 징검다리가 하나씩 있으면 역사 전체를 한번 쫙 깰 수 있어요. 최순노가 있었죠. 최순노. 그냥 최순노가 아니라 최순노 뭐가 있었어요? 시무 28조. 나올 게 뻔하잖아. 시험 나올 게. 시무 28조 내용이 뭐냐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합니다. 일일이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성종 때 최순노가 있어서 고려라고 하는 문벌 귀족사의 체제가 정비됐고 체제 정비 이후에 항상 그래요. 체제가 정비되면 전성기가 와요. 체제가 정비되면 전성기가 와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학습에 관한 체제. 그러니까 그 내신이든 수능이든 알겠어요? 이런 체제가 정비되면 대학을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야.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학 가서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롱기나고 말이야. 사발주나 처먹고 클럽이나 다니고 이러고 있으면은 좋은 대학 가도 말짱팡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대학 가서 또 대학 나름대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체제를 준비해야 돼요. 이 체제 준비가 잘 되어야 사회에 가서 적응해야 돼. 마찬가지야. 사회에 딱 나와서 주식 투자자 맨날 꼬라. 그냥 게임에 빠져서 맨날 밤새워 가지고 회사 가서 빌빌대고 잠만 자. 이런 애들이 잘 적응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인간은 한 단계로 올라가면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갈 체제를 또 준비하고 체제 준비 이후에 또 전성기를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의 시스템이 정비되면 전성기가 와요. 그러나 전성기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 몰라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전성기에 이르는 문종 이후에 흔들거리기 시작하죠. 알겠어요? 네. 문종, 예종, 인종 때가 되면 무슨 난이 일어나? 이자겸난이 일어나죠. 네. 이자겸난 다음에 무슨 난이 일어나요? 묘청난이 일어나죠. 네. 이자겸난과 묘청난으로 흔들거리더니 와르르 무너진 게 바로 뭐라고? 무신정변이더라. 이렇게 해서 고려사회가 고려전기 문벌 귀족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무신집권기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1270년. 기억나세요?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지금 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1270년 강화도에 가 있던 고려 무신정권이 몽고한테 항복하고 다시 컴백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개경 한도죠. 1270년이 개경 한도한 다음부터 1351년 어느 왕 때까지? 공민왕 때까지는 뭐예요? 원 간섭기잖아요. 원 간섭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섹트로 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알겠죠? 그리고 공민왕 개혁정치 내용들. 공민왕 개혁정치. 하나는 원에 대한 저항, 반원정책. 또 하나는 기존의 무신이나 춘원판태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책. 이런 것들이 되게 공민왕은 개혁정책이다. 다 했죠? 네. 그 다음에 공민왕 이후에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 두 세력들의 각축전 대립. 하나는 뭐예요? 친원파이면서 대지주였던 누구? 법문세족과 그죠? 또 새로운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대거 중앙에 진출한 누구라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이들의 대결입니다. 결국은 이 신진사대부하고 누구랑 손잡았죠? 신흥무인과 손잡고 농민의 지지를 받아서 1390 몇 년? 1391년에 가정법을 공포합니다. 그 전에 위화도 해군이 1388년에 있었죠. 위화도 해군으로 군사권, 정치권을 장악하고 가정법 공포로 뭘 장악했어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힘 있는 것들은 다 뺏었죠. 그런 다음에 1392년 조선을 세웠다. 기억나세요?
다 했어요.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 들어가지고 강의를 보려면 이 기본적인 시간의 흐름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전에 한번 우리가 근현대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조선도 똑같아. 조선도 1392년 조선 건국 이후 언제까지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죠? 일제한테 국권을 강탈당할 때까지 우리 이때 전체를 조선으로 보자. 자, 딱 200년 만에 1592년에 외란이 터졌다. 기억나시죠? 외란 이전을 뭐라고요?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외란 이후를 뭐라고? 조선 후기로 가더라. 됐죠? 됐죠? 주목해. 다시 조선 전기를 또 나눠서 조선 초기는 언제까지라고? 성종 때. 해봐요. 전부 다 각이 잡혀야 됩니다. 이 성종 때 시간을 자를 것은 뭐 때문에?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었죠. 정비됐죠. 완성, 반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국대전은 성종 때 단순히 된 게 아니야. 그 이전부터 정도전이 만든 조선 경국전, 그죠? 또는 뭐 경제문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바꾸고 수정되고 고쳐지면서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기본 법전이 완성되었다. 됐어요? 그런데 봐봐. 이 법전이 다시 속편이 나온 게 언제였어요? 세월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18세기에 영조 때 경국대전의 속편이 뭐가 나왔어? 속대전이 나오고 정조 때 또 뭐가 나와? 정조 때? 대전 통편이 나오고 그죠? 흥선대원군 때 뭐가 나와? 대전 회통이 나오고 그래서 아예 나온 김에 쫙 가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끝내준다 이거야. 완결시켜놓죠. 법전만 나오면. 그래서 이 처음 나왔던 이 법전이 나오기 이전을 조선 초기, 그 다음에 조선 중기라고 한다. 특히 이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가르는 기준이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 이때 주인공과 이때 주인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 안 그래요? 이때는 누구예요? 훈구죠, 훈구. 이때는 누구예요?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살인들이 정계에 진출한 시기가 언제야? 성종 때. 알겠죠? 살인이 정계를 완전히 장악한 게 누구예요? 선조 때라고 했어요. 임진왜란 이전에 선조 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누구 세계예요? 살인들은 세계였다. 알겠죠? 그리고 살인과 훈구의 대결, 이 대결을 뭐라고? 사화라고 했고 네 차례 사화. 해봐. 맨 처음에 무슨 사화? 오사화. 그 다음 뭐? 갑자. 그 다음 김용. 그 다음에 을사. 잘했어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 살인들의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붕당 정치라고. 해봅시다 같이. 붕당 기본적인 거니까. 붕당 정치는 이미 외란 이전에 선조 때부터 동인하고 서인이 갈라져 있었다. 됐어? 네. 동인에서 뭐가 나뉜다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더라. 그죠? 다시 서인에서 뭘로 갈라진다? 노론과 서론으로 갈라진다. 그죠? 남인은 다시 또 뭘로 갈라지지? 남인은 둘로 갈라지죠. 경상도 남인하고 그죠? 경기도 남인으로 갈라지고 경기도 남인. 북인은 뭘로 갈라져? 북인은 광해군 때 몰락해요. 물론 그 이후에 뭐 그 대북, 소북 이렇게 뭐 또 갈라집니다. 근데 아주 인원이 적어. 그래서 미미해요, 세력이. 그래서 북인은 대개 광해군 때 쫓겨남을 당하고 노론은 다시 충청도 노론, 그죠? 또 뭐 서울, 경기 노론 이렇게 노론도 둘로 갈라지더라. 이렇게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도 아주 잘 나요. 난이도는 전 근대사에서 난이도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출제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붕당의 성격, 그 성격이 뭔지 또 처음에 주창한 갈라진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어요. 나머지 좀 쉬었다가 뒤에서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